자, 안녕하세요. 신쌤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제 순열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아마 이런 생각이 좀 들 겁니다. 이제 순열 같은 경우에는, 쌤이 뭐 기본 스킬이나 중요 스킬에 순열이라는 말 자체를 언급을 안 했죠. 이렇게 특강으로 다루게 된 이유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냥, 그래도 이제 순열은 어느 정도 이제 다른 뭐 교과서나 참고서에서는 꼭 이제 순열을 언급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모르면 안 되는 건 맞기 때문에 중요도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특강을 만들게 된 거고, 이제 사실 특강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 순열을 가르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순열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언급 플러스 이제 좀 순열이 이제 나열과 관련된 문제로 이제 약간 응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대표적인 유형 두 가지를 쌤이 소개를 시켜주고 싶어서 그래서 만들게 된 겁니다. 뭔가 순열이 중요해서 가르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순열이 어떤 거였는지 그냥 언급 정도만 하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이제 좀 대표 유형 몇 가지를 좀 소개하기 위해서 이제 이 특강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쌤이 이제 설명을 좀 지금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열의 정의를 먼저 볼 건데요. 순열은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이제 택한 다음, 여기까지 읽으면 조합이죠. 이거를 일렬로 나열하는 것까지 해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n개에서 r개 택하는 순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r개를 고른 다음에 그것을 일렬로 나열하는 것까지 해서 이걸 우리가 이제 순열이라고 하고, 이 순열의 수를 우리가 이제 n, p, r, 이 p는 순열이 영어로 퍼뮤테이션이기 때문에 이 p를 따서 NPR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여기 보면 서로 다른 책 5권 중 3권을 택해서 책장에 일러 나열어 정리하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O, P, 3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뜻이죠. 요거를 OP3이라고 쓸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순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산을 어떤 식으로 하냐? 순열 계산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NPR이면 NPR을 어떻게 하냐? n을 n 곱하기 n-1 곱하기 n-1 이런 식으로 이제 n팩을 쓰는 거예요. n팩을 쓰되 어디까지 쓰냐면 이게 총 r개가 될 때까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요. n팩 r에는 n-r팩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정의에 의해서 이 OP3을 계산해 보면, 자, 이 OP3을 계산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 OP3은 5를 3개까지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5 곱하기 그 다음에 4 곱하기 3 끝. 이게 3까지 쓴 게 아니라 3개잖아요. 이게 3개. 그래서 이제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60까지가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요거대로 쓰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위에다가는 5팩을 쓰는 거고 아래다가는 이 5에서 3을 뺀 값 있죠. 그러니까 2가 되겠지. 2팩을 써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위에는 5, 4, 3만 남겠죠. 어쨌든 이제 똑같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는지 우리가 조금 알아야겠죠. 자,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요. 자, 예를 들면 쌤이 요 책 5권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얘를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5개의 책이 있고 이거를 이제 3권을 택해서 책장에 이제 꽂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을 좀 우리가 좀 다르게 해봅시다. 이게 책장이에요. 그럼 책장이면 이렇게 3개를 이제 어쨌든 골라가지고 꽂을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결국에는 가장 맨 첫 번째에다 꽂을 거, 그 다음 가운데에, 그 다음 세 번째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 꽂을 거를 그냥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이 5개 중 하나니까 5, 그 다음에 여기 2번에다 꽂을 것은 5 곱하기 4, 4권이겠죠. 왜냐면 하나 빼야 되니까. 요거는 3권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논리를 그대로 이용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자, 왜? 어째서 이제 우리가 O, N, P, R이라는 게 왜 N 곱하기 이렇게 땡땡땡 해서 왜 R개가 되는가? 이걸 쌤이 증명을 좀 해볼게요. 증명을 하면 결국 이것도 똑같이 N개의 이제 교과서라고 생각하는 거야. N개의 뭐 책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N개의 책을 어디다 꽂는 거냐면 책장이 있는데 이 책장이 지금 현재 R개에 있는 거죠. R개. 그래서 이렇게 1번,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R개. 여기다 꽂는 거라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보통 같으면 이제
고른 다음에 이렇게 나열할 건데, 근데 우리가 이제 그냥 바로 여기다가 다이렉트로 물어본 거지. 그럼 여기 1번에다 꽂을 책은 n개, 2번에다 꽂을 책은 n-1개, 이런 식으로 돼서, 그리고 마지막은 n-1, n-r 플러스 1개가 되겠죠. n-r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n-r이라고 하면 총 r 플러스 1개가 나와요. 왜냐면 여기 보면 두 번째일 때 이제 1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일 때 n-2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 숫자가 더 이제 작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정확하게 n, r-,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알게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증명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5권 중에 3권을 택해서 일렬로 나열을 정리한다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이거를 사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5권 중에 3개를 택한다라는 뜻은, 어떻게 보면 먼저 5권 중에 3개를 고른 다음에, 그 다음에 3개를 골랐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나열하는 방법은 3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아이디어는 뭐냐면, 5권 중에 3권을 택한 다음에 나열하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아예 책장을 이렇게 불러놓고 이 책장에다가 바로 그냥 물어보면 5, 4, 3이다 해서 이 NPR이라는 요거를 우리가 직접 이제 유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 어쨌든 이제 순열의 증명은 그냥 물어보기 스킬로 끝난다는 거예요. 직접 물어보는 거죠. 이 책장인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5개, 여기 4개, 이렇게 3개. 그래서 결국에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시다. 쌤이 이제 기본 기술이나 중요 기술에서 이제 순열이라는 것을 아예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그럼 순열이 기본 기술이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쌤이 좀 설명을 해보고 싶어요. 순열이 왜 기본 기술이 될 수 없었던 것인가? 순열이 이제 기본 기술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해 볼 건데, 순열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새겨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순열의 정의가 뭐였냐면, 자, 여기 있는 거를 쌤이 그대로 이제 가져왔는데,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은 다음, 이걸 a라고 할게요. 여기까지를 a라고 할게. 그 다음에 그 r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n개에서 r개를 뽑는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게 ncr이죠. 그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 r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것, 이것은 지금 현재 r개를 뽑은 상태잖아.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일렬로 나열하는 것은 r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결국 npr이라는 거는 ncr을 한 다음에 r팩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r팩을 여기서 이제 일로 넘기면, 그럼 이제 우리가 ncr이 왜 이렇게 정의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 npr이라는 값이 보면은 어떻게 생겼죠? npr이라는 게 ncr에다가 r팩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조합이고 선택,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나열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 순열이라는 건, 순열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서 더 쪼개지죠. 순열은 결국 조합에다가 나열을 섞은 겁니다. 그러니까 더 쪼개지기 때문에 조합이랑 나열이 기본 스킬이라는 거고, 순열은 기본 스킬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순열 자체가 조합 곱하기 나열이란 말이에요. 조합과 나열의 콜라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열은 기본 기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조합이랑 나열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순열과 조합이잖아요, 이름이. 순열을 먼저 배우는 이유는 조합이 왜 이렇게 증명이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순열을 조합보다 먼저 배운다는 겁니다. 되게 어이가 없죠. 왜냐면 조합이 이거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근데 순열이 이거라는 건 증명이 되게 쉬웠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해놓고 이 상태에서 r팩만 일로 넘기면, 그러면 이제 이 ncr이 이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그것 때문에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자, 순열이 기본 기술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다? 순열은 조합과 나열 이렇게 더 쪼개지기 때문이에요. 결국 순열이라는 건 결국 조합 곱하기 나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앞에서 강조했듯이 순열은 이제 기본 기술인 조합과 나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 기술이 아닙니다. 또 심지어 순열의 증명은 물어보기 스킬로 끝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별 볼일 없는 녀석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npr이라는 기호는 기호를 너무 사용하려고 하지 말자. 아니, 그냥 안 사용해도 돼요. 알겠죠? 쌤이 예를 들면 ncr이라는 기호는 꼭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ncr 또 npack, 이거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죠. 그렇게 강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얘네는 n개 중에 r개를 고르는 거잖아. 그다음 얘는 뭐야? n팩이잖아요. 그죠?
얘는 n개 중에 r개를 고르는 것이고 얘는 n팩이고 그래서 5개 중에 3개를 고르는 상황은 꼭 5C3이라고 이제 강조를 쌤이 했었죠. 그 다음에 뭐 3권의 책을 나열하는 방법 3팩으로 강조를 했었죠. 그죠? 근데 NPR이라는 건 이건 이 기호는 구조화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화 및 기호화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여기 위에서 요거 서로 다른 책 5권 중에 3권을 택해서 나열해서 정리를 하려고 한다. 이거 굳이 이거를 5P3이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5C3 곱하기 3팩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촌스럽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알겠죠?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걸 더 원해요. 알겠죠? 이게 굳이 5P3이다라는 거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다만 이제 아래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순열로 기호화를 하면 약간 편리하다. 물론 안 해도 된다. 뭐냐면 이제 R명이 N개 의지 않는 경우는 이제 NPR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3명의 학생이 6개 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6P3이에요. 근데 역시 기호화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호화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알겠죠? 왜냐면 그냥 물어보면 되거든. 3명의 학생을 A, B, C라고 하면 결국 6개 의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 몇 가지 가능해? 6가지. 근데 얘는 5가지. 얘는 3가지. 이런 식으로 이제 4가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정답을 내버리면 되거든요. 알겠죠? 또 뭐 4명의 학생이 7개의 사물함에 하나씩 골라 가지는 방법. 이것도 이게 굳이 따지면 이게 7P4거든요. 근데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알겠죠?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정확하게 상관없는데 솔직히 쌤은 그냥 P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차라리 4명의 학생 A, B, C, D가 있으면 저는 차라리 그냥 A한테 물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A한테 몇 가지 가능해? 7개. 얘는 6개. 얘는 5개. 얘는 4개. 그냥 이렇게 곱해서 처리하는 게 전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굳이 7P4라고 생각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자, 어쨌든 리마크를 좀 할게요. 리마크를 하면 결국 순열이라는 건 기본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기호화를 꼭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알겠죠? 그냥 대신에 이제 정의 정도는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정의가 뭐냐면 이게 어떤 게 정의였지? NPR이라는 게 정의가 이제 N팩 여기 N-R팩이었고 그 다음 이것은 이제 N 곱하기 N-1 곱하기 이렇게 해서 이게 R개였다. R개. 그래서 맨 마지막이 N-R이 아니라 N-R 플러스 1이었다. 이 정도만 기억하자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기호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사실 이 특강을 듣는 사람은 현재 2015 개정 확률과 통계를 공부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애들은 이 NPR이라는 게 이게 이제 고등 수학하로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 이 기호 자체가 나올 확률이 적습니다. 근데 그래도 혹시나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제 정의나 이제 기호 이제 이 정의 정도는 이제 우리가 이해 좀 암기는 해야겠지. 근데 이제 굳이 기호화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NPR의 정의가 이거였으니 우리가 이제 NCR이 왜 이렇게 정의가 됐는지가 이제 그 이유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순열보다 그냥 물어보기 스킬이 더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본 기술이 아니니까 그냥 적당히 이제 조합이랑 나열을 이용해서 또 물어보기 스킬을 이용해서 그냥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순열과 조합을 쌤이 이제 비교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순열과 조합을 이제 비교해 볼게요. 아래 두 문제를 비교할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채은이라는 애가 있어요. 채은이가 시험 기간이라서 오늘 이제 도서관 가서 공부를 할 생각인데 이제 국영수학과를 다 해야 되는데 5과목을 다 공부해야 되는데 시간도 조금 그렇고 또 이제 5개 교과서를 모두 들고 가기엔 가방이 또 무거우니까 그냥 3개만 들고 가려고 합니다.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이거는? 그쵸 이거는 아마 이제 쌤한테 수업을 듣는 사람은 이게 그냥 너무나도 당연히 5C3이라고 떠올라야겠죠 그죠? 이 상황이 5C3이라고 바로 구조화가 돼야 됩니다. 이건 안 되면 이상한 거 알겠죠? 구조화 반드시 돼야 되겠죠? 그래서 5C3은 여기까지 그지?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아래 있는 문제랑 비교해 볼게요. 현아는 시험 기간이라 오늘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할 생각인데 똑같아요. 여기까지. 채연이랑 똑같습니다. 국어, 수학, 사회과학, 영어 5과목 중에 3과목 선택하는데 중요한 건 선택한 다음에 이런 공부 계획 여기 보면은 이제 아주 공부 계획을 기가 막히게 세웠죠. 자 한번 봅시다. 어떻게 세웠냐. 11시에 기상이네요. 되게 늦게까지 하네요. 그러다가 이제 11시부터 1시까지 아점 먹고 휴식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1시부터 3시까지 첫 번째 과목을 공부하기로 했고 그 다음 30분 휴식하고 그 다음에 또 2시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시간 반 동안 저녁 먹고 휴식하고 그 다음에 7시부터 9시까지 세 번째 이제 과목 공부하고 그 다음 2시까지 드라마를 보나 보네. 그리고 이제 유튜브 시청하고 유튜브 시청까지 그 다음 취침.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쌤이 좀 살짝 다른 얘기긴 한데 이렇게 공부를 해도 2시간 하니까 총 6시간 공부를 하게 되네요. 되게 공부를
그쵸? 충분히 논 거 같은데도 6시간이나 공부하네, 그지? 어쨌든, 이 계획에 맞춰서 공부를 할 생각이다라는 거야. 그러면 과목이 어떻게 되냐, 이거지. 이게 이제, 요게 OP3이에요. OP3인데, 선생님, 저는 OP3이 떠오르지 않았는데요. 괜찮아요. 이거 안 떠올라도 돼요. 알겠죠? 오케이? 나니까 그냥 OP3이라 떠오르는 거지. 이거는 OP3이라 생각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아요. 1번. 1번은 뭐냐면, 그냥 여기다 물어보는 거야. 여기 가능한 게 몇 가지죠? 첫 번째 과목, 이 1시부터 3시까지 공부할 요거. 5가지 가능하죠. 국영수학과 중에. 그 다음 여기는. 4가지, 여기는. 3가지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물어보기 스킬을 이용하는 거야. 물어보기 스킬. 물어보기 스킬 이용해서 그냥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라 계산하기가 훨씬 더 자연스러워. 뭘 OP3이라고 해. 그지? OP3이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어려워요. 알겠죠?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거지. 일단, 국영수학 과정에서 오늘 공부할 3과목을 정하는 거야. 그럼 그게 OC3이죠. 그죠? OC3? 정했죠? 정한 다음에, 지금 3과목인데 지금 자리가 정확하게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잖아. 그러니까 몇 가지? 그치, 여기다가 이제 3과목 배열하는 거니까 3패.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좀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이게 굳이 이제 OP3이다. 얘는 OC3이다.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해보기로 했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문제 1이랑 문제 2를 비교하게 되면 결국 문제 1은 그냥 선택하는 거죠. 그냥 내가 오늘 공부할 거 3개 선택하는 거잖아. 그게 조합이에요. 그렇죠? 단순하게 선택하는 거. 근데 이제 순열은 뭐냐면 굳이 좀 의미를 부여하자면 순열은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거기에다가 이제 각기 다른 속성을 부여하면 그게 순열인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3과목을 선택한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뭘 먼저 공부할지 이렇게 순서를 정했죠.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한다든지 아니면 뭐 나열한다든지 뭐 이걸 가지고 짝을 잡는다든지 이러면 이제 순열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순열과 조합 비교 문제로 이제 좀 유명한 게 요건데 자, 첫 번째는 이 10명의 학생들 중에 그냥 단순하게 대표 3명을 뽑는다라고 하면 이건 그냥 10C3이에요. 그냥 3명, 10명 중에 3명 고르는 거니까. 근데 이거 10명의 학생 중에서 회장 한 명 뽑고 부회장 한 명 뽑고 총무 한 명 뽑는다. 그럼 얘는 이제 굳이 따지면 10P3입니다. 근데 10P3으로 구조화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왜 10P3이냐면 얘는 이런 거지. 10명의 학생 중에서 먼저 3명을 고른 다음에 이 3명을 이제 이 회장, 부회장, 총무 이 3명한테 동등한 조건, 그러니까 대표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똑같은 거잖아. 3명만 고르면 되는 거잖아. 근데 얘는 3명을 골라놓고 이제 이 3명한테 회장, 부회장, 총무라는 이 3가지 직위를 이제 대응을 시켜야 되니까 뽑은 다음에 대응을 시킨 거니까 10P3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굳이 이 문제는 그렇게 풀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냥 물어보기 스킬 하면 되는 거지. 그냥 회장 할 사람 10명, 그 다음 부회장 할 사람 왜 이제 한 명 했으니까 9명, 총무 8명. 그러니까 얘는 차라리 10 곱하기 9 곱하기 8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정리를 하면 이제 조합은 그냥 단순 선택이니까 당연히 기본 스킬이고 이제 순열은 선택한 다음에 나열을 한다고 했죠, 쌤이. NPR이 뭐라고? NPR은 NCR 고른 다음에 알팩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쌤이 또 기본 스킬로 또 말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선택이고 여기 나열이잖아. 쌤이 정말 강조하는 기본 스킬이잖아요. 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본 스킬 아니라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아래 이제 기본 문제들을 풀 건데 순열과 관련된 기본 문제 풀 건데 반드시 순열로 구조화 및 기호할 필요 없어요. 쌤은 이제 순열을 안 풀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풀어볼게요. 5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 이거 당연히 5팩이죠. 이거는 정말 100% 나와야 됩니다. 한 1초도 걸리면 안 돼요. 5명의 학생 3명을 뽑는 경우 이것도 1초도 걸리면 안 되죠. 5C3이죠. 그죠? 그 다음에 5명의 학생 중 3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 방법. 이거는 5명의 학생 중 3명을 뽑으라 했으니까 일단 5C3이고 뽑은 다음에 나열라 했으니까 3팩이에요. 알겠죠? 근데 이게 이제 5P3이에요. 알겠죠? 근데 이렇게 기호 안 해도 돼. 이렇게만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5명의 학생 중 회장 1명, 부회장 1명, 청소부장 1명 뽑는 법. 그럼 이건 그냥 회장 1명 뽑으면 5명, 부회장 1명 뽑으면 이게 4명, 그 다음에 청소부장 할 사람 3명.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라고 하면 돼요. 이것도 사실 5P3이긴 한데 안 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7가지 부지계색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색칠하는 방법. 그냥 물어보기 스킬하면 되죠. 여기 몇 가지 가능해? 7가지. 그 다음에 여기 몇 가지 가능해? 6가지. 여기 몇 가지 가능해? 5가지. 이건 7 곱하기 6 곱하기 5에서 하면 됩니다. 물론 얘도 7P3이에요. 근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죠. 그죠? 굳이 7P3으로 풀고 싶으면 그냥 7개 중에 이 3개를 고른 다음에 7개 중에서 3개를 고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나열하는 거잖아요. 나열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이제 7P3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복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쌤. 그죠? 별로 좋지 않아. 그냥 물어보기 스킬로 끝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아래 그림과 같은 요 의자 있는데 여기에 3명의 어린이를 앉힐 거예요.
그러면 어린이를 A, B, C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어린이가, 이 A라는 어린이가 앉을 수 있는 방법 6가지. 그 다음 B는 5가지. 얘는 4가지.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걸 굳이 뭐 6P3이라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6가지 상품 중에 3가지 선택해서 3명의 학생이 나눠주는 방법. 이거는 그냥 문장 따라가면 돼요. 6가지 상품 중에 3가지 선택을 했으니까 63이고요. 그걸 가지고 3명한테 나눠준다고 했으니까 3팩하면 되겠죠. 그죠? 이것도 역시 6P3이지만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1, 2, 3, A, B, C, D, F로 가는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해라. 그러면 일단 함수는 쌤이 얘들 보통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야지. 1, 2, 3, 그 다음에 여기는 A, B, C, D, E, F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또 물어보기 스킬을 쓰는 거야. 여기 1, 갈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있죠? 6가지 있죠. 2는 1대1 함수라 했으니까 1이 간 건 가면 안 되거든요. 5가지. 여기는 4가지. 그래서 정답은 6 곱하기 5 곱하기 4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명의 학생 중에서 n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가 720가지랍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야? 이제 10, C, N 뽑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N팩을 한 게 720가지다는 건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10CN의 N팩이잖아요. 그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걸 계산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얘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10PN이라고 생각하는 게 편해요. 맞죠? 10명 중에 N명 뽑아서 일렬 세우는 거 10cn 곱하기 N팩 이게 10PN이잖아. 10PN은 뭐냐면 10 곱하기 9 곱하기 뭐 8 곱하기 땡땡땡 해서 이제 몇 개까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720이 돼야 돼. 그지? 근데 720이 좀 눈치가 빠른 애들은 알겠지만 이게 8 곱하기 9 곱하기 10이에요. 맞죠? 72 곱하기 10이니까 72가 8, 9, 70이잖아. 그러니까 딱 10, 9, 8이죠? 그죠? 그래서 8이네? 그러면 이거 여기까지 쓴 거잖아. 그럼 여기 몇 개야 이게? 3개지? 그래서 n은 3.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푸는 게 조금 낫네요. 그죠? 물론 이렇게 안 쓰고도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안 쓰고도 문제는 풀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낫다라는 건 이제 우리가 말은 할 수 있다. 알겠지? 오케이?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n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수식적인 문제 있잖아. 약간 이런 경우의 수 문제가 아니라 약간 수식적인 문제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에 있어서는 약간 P가 조금 그나마 좀 힘이 있다. 이런 거지. 10번처럼 이런 거. 이런 거는 이제 쌤이 아무리 P가 안 좋다고는 했지만 P는 내가 외우라 그랬잖아. 왜냐면 이런 문제는 맞춰야 되니까 그런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게 뭐야? NP3 이게 뭐야? n을 3개까지 쓰는 거니까 n, n-1, n-2가 되는 것이고 얘는 3 곱하기 n을 2개까지 쓰는 거니까 n, n-1. 그 다음에 얘는 n5 곱하기 n 플러스 1 2개까지 쓰는 거니까 n 플러스 1 하나 더해서 n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약분해야죠. 일단 n이 날라가네. 그지?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면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2고 그 다음 얘는 이제 전개하면 3n 마이너스 3 얘는 5n 플러스 5가 되겠네. 그럼 이거 3n 날라가고 n제곱에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 5n이고 저거 지워지고 그 다음 요거 넘기면 요게 이제 마이너스 8인데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6은요. 그럼 6, 1이고 마이너스 n이니까 n은 6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자연수니까 n이 6일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이런 9번이나 10번처럼 뭔가 좀 수식적인 문제, 약간 뭔가 경우의 수의 본질적인 문제랑은 좀 거리가 먼 이런 경우에 한해서나 이렇게 P라는 기호가 좀 쓰이지 그 외에 이런 기본 문제들 있죠. 이게 놀랍게도 다 이 순열 쪽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쌤은 순열이라는 기호를 3번도 쓰지 않았죠. 그죠? 그냥 물어보기 스킬로 끝났죠. 그래서 결국에는 결론 순열은 기본 스킬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순열은 사실 말이 순열이지 순열 관련 유형의 문제를 살펴보면 사실 대부분 그냥 뭐다? 나열과 관련된 문제다. 그리고 다시 강조해서 얘기하지만 순열은 기본 기술이 아닙니다. 순열은 기본 기술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그러므로 이런 문제들을 풀 때 순열을 사용할 필요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기본 기술과 중요 기술만 사용해도 풀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렇게 풀어야 실력이 늘어요. 어쨌든 이제 순열 관련 유형 중에서 근데 이제 사실 이러고 강의를 끝내도 되는데 이 순열과 관련된 유형 중에서 앞으로도 자주 나올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일반적인 순열 조합 말고도 이제 확률과 통계에서 이제 배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심화 순열 조합 있잖아요. 거기서 자주 나올 유형을 두 가지 정도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문제들은 이제 순열이라는 그 단원에서 나오는 기본 유제들인데 아시다시피 쌤은 순열이라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치? 근데 그 문제 유형들은 좀 중요한 게 있거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웃 또는 이웃하지 않은 나열 유형 이거랑 그 다음에 이제 자릿수와 관련된 거예요. 자연수 만드는 거. 이거는 이제 조금 쌤이 중요해. 이거는 이제 유형이 중요한 거지. 사실 순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순열을 뒤에 업고 이제 있는 저 뒤에 문제가 좀 중요한 거지. 참고로 이 문제 풀 때 쌤 순열 안 쓸 거예요. 참고로 아시겠죠? 근데 이제 순열과 관련돼서 이런 문제들이 자주 소개가 되니까 그냥 이 문제들을 쌤이 좀 보겠다. 좀 중요한 유형 두 가지를 살펴보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유형을 볼 건데 여기 나와 있죠. 순열, 기호 신경 쓰지 마시고 기본 기술과 중요 기술을 이용해서 문제 풀자고. 아시겠죠? 한번 그렇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이웃 또는 이웃하지 않은 나열 유형이에요. 아마 경우의 수 문제 풀면서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문장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만큼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문제를 풀 때 쌤이 좀 팁을 알려줄게요. 뭐냐? 이웃은요, 묶어서 하나로 생각한 다음에 배열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신에 이제 묶인 것들 그 안에서 배열을 좀 고려해야 돼요. 이게 이제 이웃과 관련된 문제를 풀 때 팁이고요. 이웃하지 않는 거. 요거는 이웃하지 이제 않아야 하는 것들 있잖아. 걔네들 말고 나머지를 먼저 배열한 다음에 그 나머지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 이 전략을 씁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유형을 이제 기본적인 문제를 한번 쌤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남자 4명과 여자 3명이 일렬로 줄을 설 때 여자 3명이 서로 이웃하게 하는 방법. 그러면 이 여자 3명을 이제 서로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 이렇게 3명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으면 얘를 약간 한 사람으로 막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줄로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지. 좀 잔인한가? 이렇게 묶어서 약간 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약간 한 사람. 거대한 한 사람. 그러니까 여자 1명이랑 남자 4명 이렇게 5명이서 줄을 이제 선다고 생각하는 거지. 오케이? 약간 한 사람이 되는 효과라고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원래 남자는 4명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얘는 이제 5팩이 되는 거야. 왜냐면 총 5명이나 있는 거니까. 근데 사실 이제 5팩이긴 한데 얘네들이 줄로 묶일 때 만약 여자를 셈이 A, B, C라고 하면 A, B, C로 묶일 수도 있지만 A, C, B로도 묶일 수도 있고 뭐 B, C, A로 묶일 수도 있고 아무튼 얘네 사이에서도 이렇게 자리 바꿈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죠? 그러니까 얘네 셋이 자리를 바꿔하는 방법이 3팩. 그래서 5팩 곱하기 3팩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자애들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줄을 서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이건 어떻게 하냐? 자, 지금 여자애들끼리 이웃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웃하지 않는 거 문제를 풀 때는 걔네 말고 나머지 애들 있죠? 언급을 안 한 애들. 얘네를 먼저 배열하는 거야. 얘네들을 먼저 배열한다. 아시겠죠? 그럼 얘를 이제 배열을 하면 그러면 4팩이죠? 그러니까 남자애들을 먼저 배열하는 거야. 남자애들. 자, 그럼 4팩. 그러면 이제 가정합시다. 남자애들이 이렇게 배열이 됐다. 진짜 남자 1, 남자 2, 남자 3, 남자 4 이렇게 줄을 서는 거야. 남자애들을 먼저 줄을 세우는 거야. 대신에 조금 자리를 띄워서 이렇게 줄을 서는 거야. 그냥 간격을 조금 벌려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여자애들이 1, 여자애들 2, 여자애 3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얘네들한테 남자 사이사이에 쌤 체크를 할게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겠죠. 아무래도 사람이 4명이니까 총 이제 사이사이에 5명이 있겠죠. 이제 이 여자 1한테 이 사이사이 중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야. 여기 1번이라고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하면 여자 1한테 너 어디 갈래? 5가지. 그 다음에 너 어디 갈래? 4가지. 너 어디 갈래? 3가지.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절대 얘네 여자애들끼리 이웃할 수가 없겠죠. 그죠? 사이사이로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 게 이제 이웃하지 않는 거 문제 풀 때 이런 식으로 푼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다른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관련 문제. 자, 남자 3명과 여자 1명 일렬로 나올 때 남학생끼리 이웃하도록 하는 방법. 그러면 남학생끼리 하나로 이제 뭉칩니다. 그럼 얘 이제 한 명이 됐어. 그러면 여자까지 해서 총 n 플러스 1명이죠. 그럼 n 플러스 1팩이 될 텐데 대신 여기다가 남학생들끼리 이제 자리를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3팩이 되겠지. 그래서 총 이게 144가지라는 거예요. 그죠?
3 빼기 6이란 말이야. 그러면 6을 이제 나누면 6이 14 이렇게 되는 거지. 24. 우리 뭐 팩토리얼 했을 때 24가 나오는 애가 4팩이죠. 그러니까 4팩. 그러니까 n 플러스 1이 4가 돼야 되니까 n은 3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번에는 이그젠플 2번. 7개의 문자를 나열하는데 적어도 2개의 모음이 이웃하도록 나열한 방법의 수를 구해라. 자, 적어도란 말 떴죠? 자, 적어도란 말이 뜨면 여사건을 좀 의심을 해봐야죠. 여사건. 그쵸? 그래서 적어도 2개의 모음이 이웃하도록 나열해달라. 여기 프로미스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모음이 뭐가 있냐? 모음. O가 있고, I가 있고, E가 있죠. 그죠? 모음. 그러니까 얘네 중에서 이제 적어도 2개의 모음은 이웃하다라는 뜻은 한마디로 다 이웃하지 않게 그것만 방지해달라. 이런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꼭 적어도 3명 안 붙어도 되니까 2명은 꼭 붙어라. 3명 다 붙어도 되고. 그 소리는 다 떨어지지만 마라 이런 뜻 아니야. 그러니까 여사건을 세는 거지. 여사건은 뭐가 되냐면 결국 O랑 I, E, 모음. 이 모음이 쌤 모음을 자꾸 오음이라 쓰네. 모음, O, I, E 이게 이제 다 떨어지게. 다 떨어지게 하는 뜻은 한마디로 이웃하지 않게 배열해달라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전체의 경우의 수. 자, 전체의 경우의 수는 당연히 이제 7개니까 7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사건의 경우의 수 셀 건데, 여사건의 경우의 수는 그러면, O랑 I랑 E가 다 떨어져야 되니까, 이런 경우, 이웃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하랬지? 그치, 나머지를 먼저 배열하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 자음이 지금 P, R, M, S인데, 얘네들을 먼저, 배열해, 4팩. 배열한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요 사이사이가 하나, 둘, 셋, 넷, 5개지? 그럼 이제 얘네한테 물어보는 거지. 5가 가는 방법 5 곱하기 i가 가는 거 4, 3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게 이제 6건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제 우리 여기서 이 7팩에서 요거를 결국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7팩 빼기 이제 4팩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않고 이렇게만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남학생 12명과 여학생 2명이 일렬로 쓰는데 여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요. 그리고 남학생끼리 또 서로 이웃하는데 중요한 건 남학생끼리 이웃한 학생 수가 항상 짝수가 되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남학생이 12명이나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막 이제 이웃하는데 뭐 남학생이 1, 남 2, 남 3 이렇게 이웃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여학생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남 4, 남 5 이렇게 해놓고 또 여기 여학생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남 6 이렇게 쭉쭉 하면 여기가 지금 3명이 이웃했잖아. 이러면 안 되는데요. 이웃한 학생 수가 늘 짝수가 된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3명이 이웃하면 안 되고 2명이나 4명이나 6명 이런 식으로 이웃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푸냐면 어쨌든 여학생이 지금 현재 이웃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학생이 이웃하면 안 되니까 일단 먼저 여학생을 이제 빼고 남은 남학생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면 남학생을 먼저 배열합시다. 그러면 남학생을 그냥 먼저 배열합니다. 그럼 남학생 배열하면 얘는 12팩이 되겠죠? 그럼 이제 한번 쌤이 써놓을게요. 남학생은 그냥 번호로 붙여서 1, 2, 이제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남학생 이제 현재 이렇게 배열한 상태야.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여학생을 배열을 할 거예요. 자, 여학생을 배열할 건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제 짝수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데는 있어도 되는데 막 이런 데는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들어갈 거면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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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밖에 못 들어가요. 그렇게 들어가야지 짝수가 유지가 되거든. 그럼 총 이 부위가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지? 그러니까 여학생인 이제 첫 번째 여학생한테 이 7개 중에 어디로 갈래? 7가지, 나머지 6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답은 이제 요거 곱한 것끼리 정답이에요. 근데 이제 n 곱하기 12팩이라 했고 n을 물어봤으니까 이게 이제 n이 되겠죠. 그래서 7, 6에 42,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세 문제만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문제 이제 풀고 이웃 혹은 이웃하지 않는 유형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그젠플 4번 봅시다. 2011년 3월 교육청 고2 29번 문제죠. 자, 그림과 같이 의자가 6개 나란히 설치되어 있어요. 근데 여학생 2명이 있고요. 여학생이 총 2명이고 남학생이 총 3명이에요. 의자가 6개인데
사람이 5명이 앉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한 자리는 빈자리가 있겠죠. 그죠? 그랬을 때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게 서달랍니다. 그러면 남학생을 먼저 배열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게 재밌는 게 여기 보면은 단 이제 두 학생 이제 사이에 빈 의자가 있다면 이건 이웃하지 않는다로 보자는 거지. 보면은 빈 의자가 하나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여학생이 이렇게 앉았고 여 사이에 빈 의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학생이 앉으면 이거는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지. 아이디어 괜찮죠? 자,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런 건 이제 어떻게 푸냐면 이 빈 의자를 그냥 투명 인간이 앉았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냥. 투명 인간이라는 애가 이제 앉았다고 생각하자 이거지. 아니면 그냥 빈 의자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학생이 이웃하지 말아야 되니까 여학생 아닌 나머지를 먼저 배열하는 거야. 그러면 남학생 3명에 투명 인간 1명이니까 얘가 자리를 받는 방법은 4팩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남학생 1이 여기 앉았고 그 다음에 투명 인간 여기 앉았고 그 다음에 남학생 2가 앉았고 남학생 3이 앉는 거지. 그치? 의자는 생각하지 않아. 그냥 남학생이랑 이제 남학생 3명이랑 투명 인간이 그냥 의자 다 빼고 의자 없다고 치고 그냥 얘네들끼리 그냥 자리를 안다고 치는 거야. 자리를 그냥 먼저 그냥 서 있는 거지. 얘네들끼리. 그럼 줄을 서는 방법은 4패까지죠.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여학생 1을 여학생 2한테 이제 여기 사이사이를 체크해 놓는 거지. 체크해 놓고 여기에 이제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여자 1이 가능한 방법이 5가지, 여자 2가 가능한 방법이 4가지가 되겠네. 그래서 여기 5 곱하기 4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자 1이 여기 들어왔다. 만약에 여자 1이 여기 들어왔어. 그 다음 여자 2가 만약에 여기 들어왔다. 그럼 이렇게 자리 다 썼으면 이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거를 그냥 여기 의자에 앉히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이게 정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웃하지 않는 거는 그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그 조건 애들 있잖아. 그 대상 말고 나머지를 먼저 배우라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번엔 이거 풀어볼게요. 2004년 수능 가형 14번. 자, 8개 A가 있고 4개 B가 있는데 모두 사용해서 12자리 문자를 만들 건데 이제 다음 조건을 이제 모두 만족시킨 거. B는 연속해서 나올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B는 이웃하지 말란 뜻이죠. 이것은 이제 B는 이웃하지 말자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첫째 자리 문자가 만약에 B라면 그러면 마지막 자리는 A랍니다. 자, 얘는 약간 첫째 자리가 B면 마지막 자리는 A다라는 약간 조건을 줬죠. 그럼 약간 이거는 이 문제는 딱 나 조건 때문에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결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렇지. 얘는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죠. 왜냐면 대놓고 케이스 분류를 유도하고 있잖아.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첫째 자리가 A인 경우. 첫째 자리가 A인 경우, 그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 첫째 자리가 B인 경우.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첫째 자리가 A인 경우. 그러면 첫째 자리가 A인 경우 보면 어쨌든 A 이렇게 있을 거고 B는 연속해서 나올 수가 없다 했죠. 그러면 그냥 A를 쭉 배열하는 거야. A를 쭉 배열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이제 A끼리는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따로 이제 팩토리얼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8개 A를 이런 식으로 쓰는 거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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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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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 중간중간 체크를 하는 거지. 참고로 여긴 체크하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 체크하면 이제 B가 여긴 들어가면 안 되죠. 첫째 자리 A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긴 체크하면 안 되고. 자, 그러면 나머지만 체크합시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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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그러면 총 체크 공간이 8개죠. 그럼 여기서 이제 B가 들어갈 자리 4개를 골라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84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84 계산하는 방법은 8, 7, 6, 5, 4개까지 쓰고 그 다음에 4, 3, 2, 1 그래서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져서 이거 70까지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첫째 자리가 B인 경우 그럼 B인 경우에는 마지막 자리가 무조건 A라고 합니다. 그럼 어쨌든 B인 경우에는 그 다음은 무조건 A여야 되고요. 왜냐면 이웃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A를 그냥 쭉쭉 써놓은 겁니다.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 다음에 이제 B가 들어갈 자리 생각해야 되는데 여긴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되죠. 여기 들어갈 수 있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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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건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면 마지막 자리가 A가 돼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7가지가 되겠네. 그럼 7개 중에서 B가 들어갈 자리 3개 지금 B 하나 썼어요. 그러니까 73이 되는 것이고 73은 이제 7, 5, 35, 35같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이 둘이 더해서 답은 105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 풀게요. 2019년 7월 교육청 가형 27번. 자, 수영장이 있어요. 8번, 원래 8레인이 있죠, 수영장에.
이 중에서 3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3명의 학생. 자, 등장인물로 얘를 이제 A, B, C라고 할게요. A, B, C. 근데 이 중에서 이제 하나씩 선택하는데 중요한 건 3명의 학생이 선택한 레인이 세 번호 중 어느 두 번호도 연속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로 옆 레인에서 수영하지 말라는 거지. 물튀니까. 그러니까 A가 여기 앉았다. 그러면 B는 이제 이런 데는 못 앉는 거지. 그지? B가 뭐 이런 데 하고 뭐 C가 뭐 이런 데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이웃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자, 혹시 뭐 시간이 되면은 영상 멈추고 한번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보세요. 어떻게 지금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자,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요.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조금 아이디어가 좀 필요한데, 그냥, 그러면은 A랑 B랑 C는 어쨌든, 우리가, 이거는 이런, 그 문제랑 비슷해. 의자가, 이렇게 의자가 있어. 이 의자가 이렇게, 8개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의자가 이렇게 8개가 있는 거야. 이거 언제 그리지? 5개만 그릴게요. 이유가 있어. 근데 어쨌든 의자가 8개가 있고 거기 중에 A, B, C가 앉는데 이웃해서 앉지 마라 라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죠. 그죠? 맞죠? 의자가 8개가 있는데 이웃해서 앉지 마라 이런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A, B, C한테 의자를 하나씩 줘요. 그냥 이렇게 의자를 하나씩 줘. 그냥. 주고 잠깐 빠져 있으라 그래. 그럼 빈 의자만 5개 남았죠 지금. 맞아요? 그러면 어쨌든 도합해서 의자 8개인 거 맞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이렇게 해놓고 요 의자 사이사이 쌤이 체크를 해놓을게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러분들 지금 쌤이 푸는 이 아이디어를 배우셔야 알겠죠? 이렇게 체크했지? 그럼 이제 A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 이 체크한 곳 어디로 들어갈래? 6가지 이렇게. 그럼 만약에 A가 난 여기로 갈래요. 그러면 A가 의자 끌고 일로 가서 의자 놓고 여기다 앉는 거야. 이렇게 해놓고 의자에 앉는 거지. A가 이런 식으로. 그냥 B한테 물어보는 거야. B 몇 가지? 그치 5가지. 그다음 C한테 물어보는 거 몇 가지? 3가지 이런 식으로. 3가지는 아니라 4가지. 5 다음 숫자 4죠. 그죠? 이렇게. 그럼 만약에 B가 여기 앉다. 그러면 B가 이제 여기에 의자 끌고 앉는 거야. 이렇게. 끌고 앉고 그 다음에 C가 이렇게 의자 끌고 앉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총 8개 맞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 문제도. 결국에는 그냥 동그라미 그냥 5개를 그리는 거야. 그 다음에 A, B, C한테 여기 체크 라인 이제 6개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지. 너 어느 체크로 갈래? 6, 여기 5, 여기 4. 만약에 A가 여기 갖다 치고, 그 다음에 B가 뭐 여기 갖다 치고, C가 뭐 예를 들면 여기 갖다 치자. 그러면 이렇게 갖다고 치면 그럼 이 경우에서는 이제 여기서부터 번호를 주는 거지. 1번, 얘는 2번, 얘는 3번, 얘는 4번, 얘는 5번, 얘는 6번, 얘는 7번, 얘는 8번. 그러면 이 경우에는 C가 1번 레인에서 수영을 하는 거고 얘는 3번 레인, 얘는 7번 레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디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면 뭔가 걔네들은 빼고 나머지를 먼저 배열을 해야 돼요. 근데 배열할 필요가 없었죠. 얘 같은 경우는 배열을 안 해도 됐고 얘도 이쪽 이그젠플 5번도 배열할 필요는 없었죠. 배열할 필요가 없으면 배열하지 마세요. 배열하지 말고 중요한 건 뭐 배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나머지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사이를 체크한 다음에 이제 이 체크라인에다가 나머지 그 애들, 이웃하면 안 되는 애들을 이제 이 체크라인에 보내는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이제 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연수 만들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연수 만들기는 되게 많이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이제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자연수 만들기를 요런 문제 풀 때 되게 도움이 되는 개념 하나를 쌤이 설명할게요. 바로 배수 판정법이에요. 자, 그래서 배수 판정법은 이제 뭐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뭐 일단 홀수가 되려면 당연히 1의 자릿수가 13579인 홀수가 돼야겠죠. 그 다음에 짝수, 그러니까 2의 배수죠. 2의 배수는 1의 자릿수가 0, 2, 4, 6, 8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5의 배수. 5의 배수는 이제 1의 자리가 0 아니면 5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의 배수. 4의 배수는 끝에 두 자릿수가 4의 배수면 4의 배수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숫자가 있습니다. 이런 숫자가 있어요. 그러면 딴 거 보지 말고 뒤에 있는 두 자리만 봅니다. 요게 4의 배수죠. 지금 24는 4의 배수잖아. 그러면 이 전체도 4의 배수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3의 배수. 3의 배수는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3의 배수입니다. 뭐 예를 들면 197이면 다 더할게요. 다 더하면 17이죠. 1 더하기 9 더하기 7하면 그러면 17은 3의 배수가 아니죠. 그럼 얘도 3의 배수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웃긴 건 지금 방금 각자 숫자 더한 거 있죠. 27. 27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지금 나누기 3 한다고 치면 그럼 나머지가 이제 3, 5, 15에 나머지가 2죠. 그러면 197도 나머지가 똑같이 2입니다. 즉 각 자리 숫자 더한 숫자랑 일반 원래 숫자랑 나눴을 때 그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그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6의 배수 판정법, 7의 배수, 뭐 8의 배수, 9의 배수 많아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일단 적지 않았습니다. 적지 않았고 이 중에서 많이 나오니까 일단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 그리고 혹시나 궁금하면 이제 뭐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럼 이제 알 수 있어요. 자연수 만들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의식해야 할 점이 몇 개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맨 앞자리는 0이 올 수 없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자릿수를 만들 거야. 뭐 몇 가지 카드를 가지고 뭐 자릿수를 만드는데 뭐 1, 2, 3, 4, 5 뭐 이런 걸 가지고 자릿수 만든다라고 하면 되게 기분이 좋아. 근데 여기에 0이 딱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 0은 맨 앞자리 갈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되게 피곤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0이 들어가면 언제든지 케이스 분류를 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 3의 배수 문제가 나오면 자 이거는 아까 3의 배수 문제가 나오면 3의 배수 판정법은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3의 배수예요. 그래서 3의 배수 문제가 나온다면 그 각각 한 자리 자연수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 1, 2인 것들로 분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한 자리 숫자가 0, 1, 2, 3, 4, 5, 6, 7, 8, 9라고 한다면 이거를 이제 0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그냥 0인 거죠. 1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고 2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죠. 그 다음에 3은 3으로 나눠 떨어지죠. 얘는 0으로 분류하는 거야. 그 다음에 4는 3으로 나눈 나머지 1이죠. 얘는 1로 분류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0바, 1바, 2바 이런 식으로 이제 정수로 해서 이런 기호를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0바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3의 배수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0, 3, 6, 9가 다 0바가 되는 거고 그다음 1바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 그다음 2바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거야. 뭐 2, 5, 8 이렇게. 오케이? 뭐 예를 들면 뭐 11 같은 것도 얘는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죠. 그러니까 얘도 사실 2바에 속해요. 근데 만약에 뭐 일단 여기서는 안 적었는데 뭐 일단 뭐 보통 이제 자릿수라는 건 보통 숫자로 그냥 한 자리 숫자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놓고 생각을 하면 편합니다. 이 3의 배수를 할 때는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0바, 1바, 2바만 생각을 하면 되게 편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3의 배수 판정법을 이용해서 3의 배수를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확인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뭐 예를 들면 뭐 957이다. 그러면 뭐 9 더하기 5 더하기 7 해서 판정해도 돼요. 9 더하기 5 더하기 7을 하면 21이 나오니까 21은 3의 배수니까 3의 배수 맞죠? 네,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9는 0바에 속하죠. 그 다음에 5는 2바에 속하고 7은 1바에 속하죠. 그러면 이 0이랑 2랑 1만 더하는 거야. 그러면 3이죠. 그쵸? 그러면 3은 3으로 나와 떨어지죠. 그러면 이것도 이런 식으로 판단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릿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짝대기를 써서 문제를 풉니다. 이렇게 뭐 4자리 숫자면 이렇게 만들면 되고 뭐 3자리 숫자면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몇 가지 의식해야 할 점을 쌤이 만들어 놨고요. 이제 쌤이 좀 예제를 좀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그젬플 1번. 자, 6개의 숫자 0, 1, 2, 3, 4, 5에서 서로 다른 3개를 택해서 만들 수 있는 3자리 그냥 자연수를 구하래. 그럼 3자리 자연수를 했으니까 일단 이렇게 짝대기 3개를 만들고 그러면 이제 맨 앞자리부터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에 이제 일단 서로 다른 3개를 택하는 거자. 그럼 이렇게 3개 다 달라야 돼. 그럼 일단 여기다 물어봐. 그럼 여기는 0 빼고 다 올 수 있지? 그럼 0 빼면 5개 올 수 있고 그럼 여기는 이제 여기 앞에 썼던 건 모두 오는데 0이 하나 추가됐잖아. 그러니까 여전히 5개.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기서 못 쓰는 거 4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100까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다음 문제. example 2번. 얘는 자연수 중 홀수의 개수를 구해달래. 그러면 역시 세 자리니까 이렇게 짝대기 3개 해놓고,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이제 홀수가 되려면 이 끝자리가 홀수여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1, 3, 5 중에 하나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 3가지. 그럼 이제 하나 썼다 치고, 그 다음 여기는 이제 0이 모두죠. 0이 모두니까 4가지밖에 못 오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4가지. 4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기서 하나 썼던 거, 뭐 이렇게 하나 썼다고 치면, 근데 이제 0이 다시 들어올 수 있죠,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 다시 4가지. 그래서 정답은 이제 4 곱하기 3. 그래서 이제 48가지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그젠플 3번. 이그젠플 3번의 셈이 별표를 하나 정도 달겠습니다. 자, 이그젠플 2번이랑 좀 비교를 할 건데, 이그젠플 2번은 홀수야. 근데 이그젠플 3번은 짝수죠. 뭔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짝수는 세 자리니까 일단 짝대기 3개 해놓고, 짝수는 여기가 0 또는 2 또는 4 3개면 돼요. 그쵸? 그럼 똑같이 셈 3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0이 만약에 여기에 온다면, 그럼 이제 앞자리가 더 이상 0이 이제 0을 이미 썼으니까, 그럼 여기 5자리가 다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0이 들어갔으니 앞자리에 0이 와야 된다라는 그런 그 위기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런 위험도가 없어지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2가 왔어. 그러면 이제 2가 사라지면 지금 0은 부활이 된 거니까, 자, 2가 사라졌죠? 그럼 0은 부활이 됐으니 0은 또 못 와. 그럼 그때는 4가지가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황이 달라지는 거지.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는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케이스 분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0이 오는 경우랑 그 다음에 2 또는 4가 오는 경우로 케이스 분류를 해야 돼요. 0이 만약에 오는 경우라면, 그러면 여기 만약에 여기서 첫 번째 케이스 0이 오는 경우라면, 그럼 여기에는 이제 편하게 5개 중에 하나 오면 되고, 여기는 앞에 썼던 거 제외해서 5 곱하기 4. 그래서 20가지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2 또는 4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는 4, 4가지밖에 못 오고, 여기에는 이제 하나 제외됐지만 0이 들어왔으니까 4가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얘가 이제 2가지니까 이제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32가지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총 52가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짝수랑 홀수는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 라는 거를 꼭 알았으면 좋겠고, 이그젠플 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그젠플 4번. 자, 얘도 이제 0, 1, 2, 3, 4, 5에서 또 3개 택해서 이번에는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4의 배수를 구하는 거야. 자, 그럼 자, 짝대기 일단 3개를 이렇게 써놓을게요, 쌤이. 자, 그러면 4의 배수면 여기 뒤에 있는 2자리가 이게 4의 배수가 돼야 돼. 그러면 이제 0, 1, 2, 3, 4, 5에서 이제 4의 배수를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노가다로 찾죠. 그래서 노가다로 좀 4의 배수가 되는 걸 좀 찾아볼게요. 그러면 이제 0, 4부터 되겠네. 0, 4. 그 다음에 0, 8. 그러니까 4단을 외우는 거야. 4, 8. 그 다음에 12. 16 안 되고 20 되고 24 되고, 그 다음에 28 안 되고 32 되고 36 안 되고 40 되고, 그 다음에 40, 44 안 되고 48 안 되고, 그 다음에 52 되고 56 안 되고 60, 그 뒤로는 쭉 안 되네. 그죠? 그럼 이렇게 이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여섯, 7가지인데, 이게 또 0이 들어가는 거랑 안 들어가는 거랑 또 차이를 또 둬야겠죠. 그러니까 0이 들어가는 게 요거랑 요거잖아.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0을 썼으니까 요 앞에가 편해지죠. 그런데 이제 남은 애들 있잖아. 요거랑 요거는 이제 0을 안 썼으니까 여기에 0이 올 수 있으니까 0을 제외해야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나눠서 이제 경우의 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0이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0, 4, 2, 0, 4, 0은 이제 세 가지. 이 경우에는 이제 뭐 예를 들면 0, 4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이제 0이랑 4를 썼으면 이제 남은 게 4가지니까 4가지가 편하게 오니까 12가지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 케이스였고, 두 번째가 이제 요 1, 2, 2, 4, 3, 2, 5, 2 이게 4가지. 이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1, 2를 예로 들면 1, 2면 그럼 1, 2가 지워지고, 그럼 0, 3, 4, 5인데 0이 안 오니까 이게 3가지. 그래서 12가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명백히 두 경우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24가지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그젬플 5번. 자, 요거는 이제 5의 배수예요. 5의 배수는 쉬워요. 세 자리 만들어 놓고 5의 배수는 여기가 0 또는 5인데 만약에 0이 올 경우에 0이 오면 여기에는 0이 왔으니까 편하게 5개 들어오면 되고 여기는 4개 들어오면 되겠죠. 그래서 20가지고요. 만약에 5가 오는 경우에는 여기가 0이 뭐다. 그러니까 4가지고 여기는 이제 앞에 거 제외지만 0 들어왔으니까 4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16가지. 그래서 정답은 둘이 합쳐서 케이스 분류는 합쳐서 계산하겠죠. 그래서 얘는 36가지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이그젬플 6번. 자, 이번에는 이제 똑같은데 7개의 숫자 여기 0이 없네. 0이 사라졌고 1, 2, 3, 4, 5, 6, 7에서 서로 다른 또 3개 택해서 세 자리 자연수 만드는데 자, 보세요.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어요. 3의 배수. 자, 그러면 3의 배수가 되려면 자, 3의 배수는 쌤이 이제 앞에서 이론 때도 얘기했지만 얘는 각 자리의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돼야 돼.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어떻게 하냐면 얘를 2, 1, 2, 3, 4, 5, 6, 7 이 7가지를 이렇게 3가지로 쌤이 나눌 거야. 0바, 1바, 2바로 나눌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럼 0바는 뭐냐면 이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애들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3의 배수. 3이랑 6밖에 없죠, 지금. 그 다음 1바는 이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애들. 1, 4, 7. 그 다음에 2바는 이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2인 애들. 2, 5.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일단 나눠놓고요. 기준 나눠놓고. 자, 이제 세 자리예요. 세 자리인데 이거 더해서 이제 3의 배수가 되려면 이걸 더했을 때 이 더한 결과도 3의 배수가 돼야 돼. 3의 배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안에 그러면 이 자리에는 들어갈 게 뭐가 있냐면 결국 여기에 들어갈 자리는 0바 또는 1바 또는 2바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천천히 생각해보자. 만약에 2바가 다 들어간다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2바를 다 더하면 6이 되죠.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6이잖아. 그러면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6이니까 6은 3의 배수니까 괜찮아요. 그죠? 그 다음에 2 더하기 2 더하기 1인 경우에는 5니까 안 되지. 2 더하기 2 더하기 0인 경우에는 이건 4니까 안 되지. 자, 그러면 천천히 2 더하기 1 더하기 1 이것도 안 되지. 그지? 4니까 요거는 2 더하기 1 더하기 0 이건 괜찮지. 그치? 이거는 이제 3이 되는 거 괜찮아. 그 다음에 2, 0, 0 안 되지. 그럼 이제 1로 채울게. 1, 1, 1 요거 되지. 3이니까. 그 다음에 1, 1, 0 당연히 안 되고 1, 0, 0 안 되고 그 다음에 0, 0, 0은 0이니까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4가지 케이스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케이스를 이렇게 분류하겠습니다. 자, 케이스 분류. 케이스 분류는 어떻게 하냐면 0바 더하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0바 3개로 조합을 하는 경우 0바 3개로 조합하는 경우 두 번째는 1바 3개로 조합하는 경우 그 다음에 뭐 2바 3개로 조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0바 하나 1바 하나 2바 하나로 조합하는 경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만약에 4자리 수잖아.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복잡해져요. 그럼 4자리 숫자면 뭐 2, 2, 1, 1 이것도 되죠. 2바 2개, 1바 2개면 이제 더하기 하면 6이 되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이제 전체 이제 0, 1, 1을 섞어가면서 이런 케이스가 몇 개의 케이스가 있는지 먼저 구조부터 짜야 돼.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케이스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먼저. 오케이? 자, 그래서 조금 3의 배수가 나온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케이스 분류했어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케이스 0바 3개. 근데 0바는 3이랑 6밖에 없어요. 애초에 3개가 없거든. 3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아예 불가능. 1바 3개. 1바 3개는 1, 4, 7 이 3개를 다 꺼내면 되죠. 그죠? 그럼 1, 4, 7을 가지고 근데 이제 1, 4, 7도 되지만 얘네들끼리 뭐 7, 4 이런 것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네끼리 자리를 이제 바꿀 수도 있는 거니까 3팩까지. 그래서 6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바는 역시 2개밖에 없으니까 안 돼. 그 다음에 0바 하나, 1바 하나, 2바 하나. 그러면 여기서 하나 뽑는 거야. 3, 6에서 하나. 2C1 곱하기 1바는 이제 3C1이죠. 그 다음에 2바는 2개 중 하나. 2C1. 다 골랐어. 다 골랐으면 이제 걔네끼리 자리 바꾸는 거 3팩.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요 계산하면 요거는 이제 72가지가 나오겠네. 그리고 여기 6가지니까 결국 다 더해서 정답은 78가지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이그젬플 7번 문제를 볼 텐데 요게 이그젬플 6번이랑 다른 점은 여기는 0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7이 빠졌습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 문제 다 똑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일단 이것도 똑같아. 자, 세 자리 자연수 중에 4의 배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일단 자, 0바, 1바, 2바 이렇게 나누고 0바는 0이랑 3, 6 여기는 1, 4 여기는 2, 5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3의 배수 세 자리 자연수인데 3의 배수가 나오려면 결국 아까 우리가 했었던 거 0바 3개 그 다음에 1바 3개 그 다음에 2바 3개 그 다음에 이제 0바 하나, 1바 하나, 2바 하나 이렇게밖에 없었죠, 그죠? 자, 그럼 0바부터 볼게요. 자, 0바 3개를 고르는 경우 그럼 이거 0, 3, 6으로만 조합을 해야 되는데 0이 맨 앞자리에 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0이 맨 앞자리에 못 와. 그러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3 아니면 6. 2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올 수 있는 거 2, 여기 1 이렇게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3 아니면 6 올 수 있는 거고 그럼 여기는 이제 여기서 썼던 거 제외하고 0이랑 해가지고 두 가지, 여기는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가지. 1반은 지금 3개가 안 되니까 x. 얘도 x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예요. 자, 요 4번이 좀 중요한데 자, 0바 하나, 1바 하나, 2바 하나를 고르면 되는데 자, 0바는 여기서 이제 하나 고르는 거고 그 다음에 1바는 여기서 하나 고르는 거고 여기서 2, 5를 하나 고르면 되는데 중요한 건 0바를 고를 때 만약 여기서 0을 고르면 그럼 또 골치가 아파지죠. 그러니까 3이나 6을 고르면 괜찮은데 0을 고르게 되면 또 걔는 맨 앞자리에 또 못 앉게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또 케이스 분류를 또 해줘야 돼. 그래서 첫 번째 0바에서 0을 고르는 경우 그러면 0바에서 만약에 0을 고르는 경우에는 그러면 일단 여기서 0 골랐다고 치고요. 그러면 1바에서 두 가지 가능하고 2바에서 두 가지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2C1 곱하기 2C1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뭐 여기서 0을 골랐고 여기서 1을 골랐고 여기서 2를 골랐다고 치면 그러면 이제 0은 또 맨 앞자리에 못 앉으니까 요렇게 계산하면 되지. 그러면 이제 맨 앞에 올 수 있는 게 두 가지고 그 다음 두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되겠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총 16가지가 나오고요. 두 번째 이번에 0바에서 0을 고르지 않는 경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0바에서 3이나 6을 고르는 경우 그러면 그 방금 두 가지 그 다음에 1바나 2바에서 또 2C1, 2C 이렇게 되겠고 그 경우에는 이제 그냥 뭐 예를 들면 3, 1, 2 이렇게 뽑는 거니까 얘는 그냥 편하게 3팩을 해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48가지. 그래서 요 전체 합산은 이제 64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여기 4가지랑 64가지랑 다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68가지다 라고 답을 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0이 들어가면 조금 케이스 분류가 거의 뭐 필수적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뭐 모든 배수는 다 했고 이제 이 자레의 수와 관련된 문제, 기출문제 2문제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기잼플 8번 2014년 3월 교육청 고2 2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은 나왔네요. 자, 9개 숫자 1, 2, 3, 4, 5, 6, 7, 8, 9 중에서 3개를 서로 다르게 뽑아가지고 이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중요한 건 요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각 자리수 중에 어떤 두 수의 합도 9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더해도 9가 나오면 안 된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제 217은 조건을 만족시키야 된다. 왜냐면 217에서 뭐 1이랑 7을 더하면 8인데 괜찮아? 근데 2랑 7이랑 더하면 9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어떤 두 수의 합도 9가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조합을 해도 절대 9가 나오지 않게 그러한 세 자리 숫자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런 거는 그러면 위험한 친구들을 좀 그 조합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 그치? 그럼 예를 들면 1은 8이랑 원수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1이랑 8이랑 같이 들어가면 안 돼요. 얘는 둘 중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2랑 7도 둘 중 하나 들어가야 돼. 3이랑 6도 둘 중 하나 들어가니까 둘 다 들어가면 안 돼요. 그쵸? 그 다음에 4랑 5도 둘 다 들어가면 안 돼. 하나는 괜찮아. 안 들어가도 되고. 그 다음에 9는 뭐 괜찮죠. 9는 여기서 유일하게 이 조건을 위배받지 않죠. 왜냐면 어떤 두 수의 합도 9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9가 들어가면 상관없어요. 9는 뭘 더해도 9를 일단 넘기니까 괜찮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각자 하나씩 뽑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5개의 상자가 있으면 이 5개의 상자를 예를 들면 여기 하나 뽑고 여기 하나 뽑고 여기 하나 뽑는다든지 아니면 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뽑는 이렇게 해야지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2개 뽑으면 큰일 나요. 3이랑 6은 같이 뽑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다섯 라인이 있잖아. 이 5 라인 중에서 3가지를 뽑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쌤 OC 3이에요 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10가지가 나오겠지만 이 OC 3이 모두 다 같은 경우는 아니죠. 왜냐면 얘는 지금 2개인데 얘는 1개짜리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봐도 굉장히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쌤이 요렇게 뽑는 경우랑 그다음에 요렇게 뽑는 경우 이 2개는 명백히 다르죠. 왜냐면 얘는 셋 다 이렇게 2개짜리에서 뽑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뽑은 경우는 이건 이제 9가 들어갔잖아. 스페셜한 친구가 들어갔으니까 아무래도 그 뒤에 경우의 수가 좀 달라지겠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케이스 분류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케이스 분류를 해서 문제를 풀어볼 텐데 당연히 이제 케이스 분류를 하는 방법은 저 9를 포함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하면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 9를 넣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9를 넣지 않는 경우. 그러면 9를 넣는 경우라면 이제 9를 넣어 이게 확정이야. 그럼 이 4개 중에서 2개를 정하면 되겠죠? 추가로. 그래서 4C2. 그럼 이렇게 2개를 정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 1, 8 중에 누구를 꺼낼 건지 2C1.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누굴 꺼낼 건지 2C1. 그러면 이제 누굴 꺼낼지 다 결정이 됐으니까 이제 걔네들끼리 순서를 바꾸면 되니까 3패. 되게 다행인 게 0이 없어요. 그래서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계산하면 여기 6이고 여기 6이니까 36에다 4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럼 144가지. 자, 그럼 9를 넣지 않는 경우 9를 넣지 않으려면 요 전체 까마들이 여기서 3개를 뽑아야 돼. 여기서 3개를 뽑아야 되니까 4C 3가지. 그리고 만약에 쌤이 예를 들어 이렇게 3개를 뽑았다 치자. 그러면 각각 또 2개씩 골라야 되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치? 이번에 2C를 안 썼어요. 그 다음에 또 3패.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계산하면 요거는 이제 8이죠. 그럼 8, 4, 32, 30에다 6을 곱하면 되니까 이제 19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192까지. 따라서 요거랑 이제 합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6, 그 다음에 여기는 336까지가 최종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케이스 분류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같이 처리하면 안 된다라는 거 예민하게 쌤이 동일한지 아닌지 예민하게 잘 체크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자고 쌤이 중요시켜서 얘기를 했죠. 자, 이제 이그젬플 9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그젬플 9번 2007년 6월 평가원 나형 29번인데요. 자, 1부터 9까지 서로 다른 자연수 A, B, C, D, E에 대해서 요렇게 나타내어지는 5자리 자연수 A, B, C, D, E. 이게 뭔 소리냐면 A에 10의 4제곱을 곱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만이잖아요, 만. 그러니까 A에다 만을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가 예를 들면 5잖아. 그러면 5만을 말하는 거예요. 5만 더하기 예를 들면 B가 4다. 그럼 얘는 4000. 10의 세제곱이니까. 그다음 C가 3이다. 그럼 300. 그다음 D가 2다. 그럼 20. E가 1이다. 1. 그러면 얘는 이제 같이면 54,321.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이 A, B, C, D가 그 각각 자릿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되게 어려워 보이는 표현이지만 그냥 한마디로 A는 만의 자릿수, B는 1000의 자릿수, C는 100의 자릿수, D는 10의 자릿수, E는 1의 자릿수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되게 거창하게 써서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다. 5자리 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A, B, C, D, E를 그냥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중에서 5의 배수이고 5의 배수란 말 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0 또는 5가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A, B, C 그러니까 이렇게 부등호가 성립해야 되고 또 이렇게 부등호가 성립해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C가 일단 제일 작네요. 그죠? C가 제일 작아야 돼.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을 조금만 해봅시다. 그러면 E가 5의 배수니까 0 또는 5인데 만약에 A가 0이면 그럼 0보다 작은 숫자들이 없잖아요. C는 분명히 2보다 작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0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E는 결국에는 5로 확정이네. 이 친구는 5 확정이야. 오케이? 무조건 확정이야. 자, 그러면은 요 E가 이제 1, 2, 3, 4, 5, 6, 7, 8, 9인데 지금 이제 5는 썼고
그럼 이제 C가 이제 여기서 제일 특급 관종은 요 C죠. C가 지금 현재 제일 작은 상태니까 이 C를 가지고 우리가 케이스 분류를 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자, C가 1인 경우입니다. 그럼 만약에 C가 1이야. 그러면 D가 가능한 게 D는 이제 그러면 얘가 지금 5고 확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C가 1이면 그럼 D는 가능한 게 몇 개 없어. 2, 3, 4 세 가지밖에 없네요. 그죠? 그래서 세 가지. D가 올 수 있는 게 세 가지야. 그 다음에 그럼 D가 이 중에서 하나 썼다 치면 그럼 나머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남죠? 6개를 이제 A, B에다 표현하면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하냐? A가 무조건 커야 되잖아.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면 그냥 6, 10, 2 6개 중에서 2개만 뽑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2랑 4랑 뭐 6이랑 7, 8, 9 이 중에 6개 중에서 그냥 2개를 뽑아. 뭐 예를 들면 쌤이 6이랑 9를 뽑았다. 그러면 자동으로 9는 큰 A한테 주고 6은 그 다음으로 큰 B한테 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2개를 뽑기만 하면 알아서 큰 건 A 주고 작은 건 B 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자동 배정의 느낌이 날 때는 조합을 좀 이용해 주면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6C2를 하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C2가 이제 15니까 계산하면 45가지가 나오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번에는 C가 2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럼 C가 2야. 그러면 D가 가능한 게 3이랑 4 두 가지가 일단 가능하고요. D는 일단 두 가지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D가 두 가지면은 자, 생각해 봅시다. 쌤이 요거 한번 다시 지워보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자, 여기서 지금 현재 C가 2인 상태예요. 2인 상태. 그 다음에 5는 안 되고 C 지금 2인 상태고 그 다음에 D가 3, 4 중에 하나 가져갔겠지? 그럼 남은 애가 5개밖에 없네요. 하나 줄었겠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또 2개를 뽑으면 알아서 큰 거는 A, 작은 건 B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서 이건 20. 그 다음에 C는 4가지. 그러면 D는 무조건 4일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고요. 그럼 3, 4, 5가 다 뺏겼으니까 남은 애가 6, 7, 8, 9밖에 없죠? 그럼 이 중에서 2개만 그냥 뽑아주면 알아서 A, B가 결정되니까 6가지. 그래서 요거 정답 내주면 되겠네요. 정답은 다 합해서 71가지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순열 관련된 이제 뭐 문제들 이제 좀 풀어봤고요. 결국 그냥 순열은 이 쌤의 강의를 찍은 이제 목표는 결국 이제 순열이 그냥 뭐였나, 그냥 기호가 어떻게 생겼나, 뭐 이런 걸 말해주고 싶었던 거지, 뭐 순열이 너무 중요해서 뭐 이렇게 말한 건 아닙니다. 대신에 이제 순열이 나열이랑 관련된 거니까 나열이랑 되게 중요한, 나열과 되게 밀접한 이제 대표적인 유형 두 가지를 쌤이 살펴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넘어가고 그냥 바로 이제 확률과 통계를 넘어가도 전혀 문제 없을 거라고 이제 쌤이 자부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제 열심히 다시 복습만 해주시고 이제 확률과 통계 본격적으로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